세요! 교수님 몰래 돌아온 학생 사옥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부터 뮤지컬 관극이라는 취미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넘버 중 하나인 뮤지컬 헤드윅의 The Origin of Love는 사랑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넘버의 가사는 플라톤의 향연에 나오는 아리스토파네스의 이야기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인간은 두 명의 한 몸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완벽한 이 인간들이 신의 영역을 넘나든 나머지 노한 제우스가 번개를 내리쳐 모든 인간들을 반으로 갈라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원히 갈라진 나의 반쪽을 그리워하게 된 게 사랑의 기원이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실 사랑은 마냥 애틋하기만 한 것은 아니죠. 바라만 봐도 마냥 좋고 설렐 때도 있지만 눈만 봐도 에휴 누가 널 데리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꼈다는 건 아니고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 절대 저에게 했던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저에겐 대학원이 그렇습니다. 공부와 연구가 재밌고 좋았기 때문에 제가 구회에서 진학을 했고 그 덕분에 매일 진득하니 붙어있기는 한데 이게 좀 집착이 심한 연인 같긴 하단 말이지요.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이 들기 직전까지 계속 이 녀석 생각만 하고 있게 된 걸 보면 아주 그냥 요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대학원에 고백을 할지 말지 연애 상담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대학원 진학을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신다면 대충 이거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해봤는데요. 교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지금 바로 가보시죠.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영상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의견임을 미리 밝힙니다. 댓글로 다른 시각에서의 이야기들을 많이 남겨주시면 제게도 이 영상을 보시는 예비 대학원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니 고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어 할 때는, 다시 말해 진로를 결정할 때는 뭔가 바라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럼 대학원생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꿈꿀까요? 끼리끼리 논다고 제 주변에는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 지인들이 참 많습니다. 제 학과 특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학 동기들은 석사 과정이라도 거의 다 대학원을 선택했던 것 같고요. 전혀 다른 계열 전공인 다른 학교 지인이나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문, 이과, 심지어 예체능까지 계열을 가리지 않고 꽤나 많이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원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가 꽤 많은데요. 대학원에 처음 진학할 때 어땠는지 물어봤습니다. 특히 20계열은 직장처럼 전일제 참여연구원으로 출근을 해야 하니 더더욱 이상적인 대학원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후기가 많았는데요. 심지어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너 오늘 시간 되면 밥이나 사줄게 나와라 하는 제 전화 한 통에도 눈물을 보였던 친구도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여러가지 이유로 많이 힘드신 현직 대학원생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모두 졸업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아무튼 멘탈이 다이아몬드처럼 정말 단단하고 반짝거리는 분이 아니시라면 대학원 생활은 누구에게나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실적 압박도 있고 야근도 잦고 일의 강도도 센 데다가 아무래도 조직 문화가 수직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결정적으로 학사 취업한 동기들과 비교해보면 지갑도 얇아져만 갑니다. 월급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적은 것도 있지만 돈을 받고 직장에 다니는 그들과는 달리 우리는 오히려 연구를 하기 위해 등록금을 내야 하는 것도 한몫하지요. 아니 네가 대학원생이라고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냐? 결국 대학원 오지 말라는 말이 하고 싶은 거냐? 그럴 리가요. 저는 대학원 생활이 꽤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저처럼 만족하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앞서 소개해드린 현실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무서운 곳인 만큼 마냥 이상적으로 어떻게든 되겠지 하다가 들어와서 인생 최대의 암흑기를 맞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좋지 않은 점을 모두 들어보고 잘 판단하신 뒤에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워낙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본 탓도 있겠지요. 그럼 대학원 생활에 잘 맞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반화하기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 주제가 저와 잘 맞는 분야라야 합니다. 대학원에 진학했다는 건 이 일을 저의 스페셜리티로 평생을 살겠다 하는 겁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의 덕업일치가 되어야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극복할 만한 힘을 가질 수 있겠죠.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평생인데요. 마냥 요즘 유행하는 분야, 소위 취업이 잘 된다는 분야로 진학을 결정했다가는 살면서 한 번은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내 연구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내 분야에 대한 열정과 고민이 내 안에부터 출발해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서 앞으로의 내 전문 분야를 스스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2024년 노벨상을 보시겠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은 인공신경망 모델을 제안한 존 허필드 교수님과 제프린턴 교수님 등에게 돌아갔는데요. 기초 물리학 분야가 아니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지만 만약 제게 물리학 스페셜리티가 있었다면 이는 현타가 오는 일이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만큼 잠재성이 큰 선행 연구를 어떻게 내 연구에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대학원 생활에 잘 맞는 사람의 특징 그 두 번째는 안정보다는 도전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졌다는 겁니다. 저희 연구실에도 저를 포함해 이런 가치관을 가지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대학원의 연구 결과물인 논문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믿을 만한 수준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랩바 랩이긴 하지만
사실 저희 연구실에 오시는 인턴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건 바로 이 새로운 문제 자체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풀 것인지 스스로 정확히 말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연구 방법론을 쓸지 어떤 실험을 할 것인지 등을 금방 찾아낼 수 있고 결과에 대해 트러블 슈팅도 능동적으로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끊임없이 질문하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분일 겁니다. 주변을 보시면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분들도 아마 이렇지 않을까 조심스레 짐작해 보겠습니다. 대학원과 잘 맞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삶의 가치관이 눈앞의 것에 크게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의 가장 큰 예시로는 돈이 될 수 있겠네요. 삶에는 다양한 가치관이 있죠. 내가 만약 물질적인 것의 비중이 다른 것보다 조금 높은 것 같다 하시면 아마 대학원 생활을 견디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졸업한 대학 동기, 선 후배들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 좀 현타가 세게 올 수 있거든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연구는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물론 제가 연구를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10을 넣었을 때 10이 곧바로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10씩 10번을 넣었을 때 비로소 100으로 한 번에 받아들면 다행이고 아니라면 한 50 정도만 나와서 작은 논문을 쓰거나 실험 주제를 재검토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조급하게 결과에만 집착했다가는 랩미팅 때 칼춤 추시는 교수님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직접 랩실 생활을 경험해보는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대학원에 100% 확신이 있는 친구도 아직 고민 중인 친구도 반드시 인턴은 해보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좋은 연구실을 찾아서 교수님들께 부지런히 컨택 메일을 드려야 할 겁니다. 이런 부담스러운 일을 왜 꼭 해야 할까요? 그리고 좋은 연구실은 어떻게 찾는 걸까요?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방금 들어오시는 교수님과 눈이 마주쳐버린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볼게요. 사오겠습니다. 빠바!